상승 추세로의 반전은 항상 최악의 시장 심리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상승을, 누군가는 하락의 시작을 보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크립토 시장 역사에서 추세를 알려준 중요 지표들은 베어트랩에 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논리에 시장에 참여하는 유동성 제공자가 아닌 베어트랩을 견디고 수익을 실현하는 스마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금주에 있을 중요 암호화폐 일정에 대해 소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을 주시하며 시장을 관찰하시면 되는데, 먼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시작하게 됩니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아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으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지난주 있었던 미국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며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또한 8월 23일 오후 11시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9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연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어 변동성에 주의하며 시장 참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 주요 이슈들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방향성을 다시금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 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30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금일 데이터를 통해 하나씩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집중해서 듣고 계신다면 시장의 방향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크립토 시장의 실질적 유동성 자금이라 부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공급량은 몇 달간 주춤했었지만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7일 동안 스테이블 코인 유통 공급량은 1.71% 증가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크립토 생태계를 카지노로 비유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카지노에서 놀기 위한 현금으로 바꾸는 칩을 뜻합니다. 저희 같은 대중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일은 드물지만 빅 플레이어들은 크립토 시장에서 놀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택합니다. 아직 2021년에 비하면 약하지만 매주 1에서 2%씩 새로운 현금이 입금되는 생태계가 과연 저물어가는 시장이라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장기 홀더의 보유량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번 하락에 장기 보유자의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단기 보유자, 쇼텀 홀더보다 더욱 현명한 트레이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똑똑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번 하락을 하락장의 시작이나 답도 없는 폭락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점 매수의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더리움은 지난 하락에도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을 하회하지 않고 지지를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난 크립토 역사에서 상승장 구간이 끝나기 전 이더리움의 단기 홀더 실현 가격을 이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곧 시작될 상승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주축으로 알트코인의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3-F 2분기 보고서가 발표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있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트코인 ETF를 280만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31%가량 증가했으며, 피델리티의 ETF 보유량 또한 21% 증가하며 최근 극단적인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지속적인 축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대형 마켓메이커 제인스트리트도 블랙록 IBIT를 2억 2,100만 달러를 매수, 그리고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 또한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모건 스탠리 또한 1.87억 달러 상당 현물 ETF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채굴기업 마라톤 디지털 또한 이전에 발행한 선순위 전환사채 2.5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코인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13F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을 때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는 기관들의 투자량이 30%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1924개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역시나 고점 관망, 저가 매수 전략으로 더 큰 성장을 바라보고 축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내려감으로써 VIX 지수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이제는 눈치를 보던 글로벌 머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표 발표로 인해 주춤거리던 미국 시장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특히 CPI 물가지수 결과를 보았을 때 예측치보다 하회하면서 미국 물가는 확실하게 잡히고 있고, 무엇보다 2%대로 내려옴에 따라 변동성 지수인 VIX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미 증시와 비교했을 때 상승이 한 발 늦은 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요 지지라인과 58.2K는 잘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 추세에 이탈 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준으로 늦어도 이번 8월까지는 보라색 선으로 표기된 200일선 안착을 성공시켜놔야 9월에는 폭발적인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 차트를 보면 21년 5월 18일부터 21년 9월 27일까지 200일선 하회 이후 2차 상승장을 가기까지 약 131일이 소요되었으며, 23년도 8월부터 10월까지는 200일선 하회 이후 200일선 상회까지 60일 소요, 60일 소요 이후
이후 비트코인 역대 신고점 경신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현재는 200일선 이탈 이후 대략 43일 동안 그렇다 할 움직임 없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0일선을 하회했을 때는 상승의 폭보단 하락의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기에 현재는 비중이 높은 스윙 매매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상 빠르면 9월 초, 늦어도 10월 월봉 시작 전에는 200일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대선 시기와 거의 맞물리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폭발적인 사이클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도미넌스 차트는 임펄스 파동 중 5파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딩 다이아고날 파동은 고점 근처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동시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은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전체 추세를 강력하게 반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추세 반전이 나오기 전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현재 추세 반전을 시도하기 직전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알트 쪽으로 유동성이 이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인 토탈3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임펄스 파동 진행 중에 5파를 남겨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최근 더블 바텀 형태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장단기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트상으로는 확실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역시나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표에 보이는 반감기 누적 수익률 지수를 같이 참고해 보았을 때 현재 구간은 20년도와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리 늦어도 이번 4분기 내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생존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이며 메가 사이클을 가기 위한 재료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유동성 재료인 스테이블 코인 USDT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하며 경이로운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 동안 잠깐 주춤거렸지만 다시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현재 총 공급량의 2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수익과 이더리움 활용성을 늘리고자 투자자들은 스테이킹을 통해 장기 보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까지 스테이킹 비율이 급증 시 하락을 촉발했지만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선 이슈로 인해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테이킹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알트 시즌을 도래하는 현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13F 보고서만 보아도 2분기는 극단적인 하락장이었음에도 기관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무려 30%나 증가했으며 최근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확실하게 완화됨으로써 글로벌 큰손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 선정이 매우 깐깐하고 투자 수익을 잘 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위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460억 원 가량 매수했는데 이들은 이전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암호화폐 간접 투자로 수익을 꾸준하게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여파를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은 더욱 수면 위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클은 USDC를 통한 애플의 NFC 기반 결제 방식을 지원하고자 탭투페이 결제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각 나라 정부 움직임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완벽한 해결안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최근 푸틴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 개선 방안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정부도 크립토 시장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도 전 세계적으로 지배력을 키우고 있으며 특히 바이낸스는 최근 인도 금융당국에 거래소를 등록하고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이들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제 인도에서 정상적인 사용을 허가하게 되었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인도 시장 진출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4분기 내로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근거로 암호화폐 대출 프로토콜 아베이 주간 활성 대출 주소수가 4만 개 이상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출 프로토콜 활성화는 과거부터 알트코인 시즌 초기를 시사했기 때문에 이는 가격적인 모멘텀에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 중 하나인 비트 알트 시즌 지표가 현재 25포인트 미만으로 비트코인 지배율이 압도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년도 하반기 쌍바닥을 찍고 알트 시즌은 75포인트까지 원웨이로 상승하며 최소 3배 이상에 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현재 또한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찍고 서서히 알트 시즌을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기관들의 매수 정황과 스테이킹 증가율을 보았을 때 이번 하반기 강세장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다양한 알트코인을 크게 견인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거의 다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수렴하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시간 본 기준 10일 이상 같은 가격대로 행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 장 종료 이후
이후에 선물 거래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정 수량을 뜻하는 미결제 약정이 10%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곧 나올 것을 예상하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곧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결국 오늘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강세장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냐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강세장이 올 것으로 믿는 것과 강세장이 올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아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시장이 하락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후자는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확신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이것을 잡을지 놓을지는 지금부터 각자의 선택입니다. 큰 목표를 추구한다면 기존 방식을 놓고 새로운 경험을 이어나가야 변화가 있는 법입니다. 코인 소믈리에 채널은 항상 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